네. VOA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게 이제 미국에서 우리로 말하면 아리랑 TV 같이 이제 그 미국 최대의 국제 방송국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없거나 이제 이런 제한적인 이런 나라들에게 미국에서 이제 그 나라 언어들로도 막 쏘고 이러는 방송인데 약 그 3억 5천만 명한테 그 쏘는 방송이거든요. 50개국 가까이 언어로 하는 건데 아주 공신력 있는 미국의 방송이죠. 여기서 이 탄핵이 옳지 않은 거를 얘기하네요. 그 전문가들의 이제 그 인터뷰를 이제 실으면서 이제 VOA에서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탄핵 때 얘네들이 그랬잖아요. 탄핵시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한미일 이거 삼국 협력은 이것 때문에 이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미국 전문가들이 미국을 맨 처음에 앞세우죠. 여기는 우리는 한미일이지만 쟤네들은 미한일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에서는 일미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미한일 삼국 협력은 옳은 선택이었다. 근데 윤 대통령의 그 외교적인 그런 선택 가지고 탄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탄핵 사유 안 된다. 탄핵 반대 입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중요한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태평양 사령관 역임한 그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 이 사람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해리스 대사가 얘기한 게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드러냈는데 민주당 애들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일련의 사건들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윤 대통령의 일본과의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기시다 전 일본 총리와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오랫동안 얘기해왔다. 그러면서 오늘날 일본과 한국은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바란다. 이러면서 민주당 포함한 이제 6개 야당이 지난 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가치 외교로 하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 중국, 러시아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고 이렇게 꼬집으면서 탄핵한 거, 그러면서 뭐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쳤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요,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죠.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동아시아, 그러니까 여기에 책임자죠. 이분도 탄핵에 대해서 부당성을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인터뷰했는데, 한미일 삼국 파트너십이 그 탄핵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려스러운 신호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걱정된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그런 거 탄핵은 말도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루킹스 연구소가 미국의 3대 연구소 중에 싱크탱크 중에 하나인데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얘기를 했네요. 여기서도 이 양반도 한미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 그리고 한미일 삼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윤석열 대통령 때 공고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탄핵의 이유로 되는 거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데 야당의 이 같은 비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당의 탄핵에 다 반대하고 있네요. 그뿐 아니라 뭐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북핵 육자회담 미국 측 대표죠. 차석 대표죠.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 전부 다 여기 VOA에서 취재한 전문가들은 전부 야당의 탄핵 요건이 말이 안 된다. 특히 외교 가지고 탄핵을 시키는 거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거 가지고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됐다고 봤는데 이런 식으로 탄핵하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외교 정책은 탄핵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알렉산더 다운스 조지 워싱턴대 정치학 교수, 이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교 정책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미국 헌법이 규정한 반역, 뇌물수수 또는 또 다른 중대범죄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헌법도 공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된 경우 탄핵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그 동맹관계 선택, 외교 정책으로 탄핵 사유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교수들, 그다음에 정책관들, 행정부에 있는 미국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가 이번 탄핵 사유 안 된다고 내다봤고요. 한미일 동맹 굳건하다 내다봤고요. 인선 그렇게 취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서도 오늘 나온 거 보니까 미국이 바이든 대화 상대는 윤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아주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과 한덕수의 체제, 이걸로 무슨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요. 트럼프 행정부는 1월 20일 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부정선거 공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또 윤석열 정부의 보수 우파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니까 상황이 1월 20일 되면 극적으로 또 바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바뀌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조차도 윤석열 정부 탄핵은 말이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지지한다. 그리고 한미동맹 흔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왔네요. 일본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난다. 일본의 66% 일본 분들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CK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3일간 6일에서 8일 동안 1224명 여론조사를 했는데 66%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혼란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매우 어느 정도 우려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밖에 안 되고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7%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일본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순전히 가짜 뉴스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됐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외교적으로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외교적으로 굉장한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걸 일본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다 말짱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전혀 계엄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엄을 통해서 얘네들이 탄핵을 걱정하는 거예요. 탄핵이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그거는 큰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본은 아주 큰일이라고 보고 일본 국민들조차 미국에서는 그 정책 연구가들, 싱크탱크, 그다음에 다 행정부에 있는 주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탄핵은 안 된다. 그리고 탄핵 사유가 한미를 공고히 하고 중국과 북한을 등한시했다고 전쟁 위기 어쩌고 운운하는 건 큰 말이 안 된다. 이재명 리스크가 오히려 크다고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얘네들 그 가짜 뉴스에 선동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흔드는 거 아니에요. 당장 환율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향은 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암을 있다고 칩시다, 몸에. 그러면 암을 도려내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희생이 따라요. 서지컬 스트라이크인지 뭔지 그 있잖아요. 그 수술을 하려면 일단 뭐 병원에 입원해서 어느 정도 그 방사선 치료도 받고 이런 고충이 좀 있잖아요. 아니면 수술의 고충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암을 도려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초기에. 그렇지 않고 그걸 방치하다 보면은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암을 도려내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을 도려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이 있다는 거, 이제 사람도 그 뭐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되는 희생, 경제적으로 암 치료에 드는 비용, 그다음에 뭐 방사선 치료받으면 머리도 좀 빠지고 이러는 비용, 이런 게 희생이 있죠. 그러나 암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 살아야 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지금 중병에 걸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게 이제 절반의 실패로는 갔지만 부정선거는 잡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국민들은 믿고, 암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치료를 통해서 나을 수 있다. 이 수술을 통해서 나을 수 있다고 믿으면 이 수술 내지는 이 치료 효과가 극대화된대요. 그런데 이거 치료해서 되겠어? 안 되지. 아유, 수술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수술이나 치료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목숨 건 순교자 자세로 던진 계엄을 우리 국민들이 믿고 이걸로 부정선거 밝힐 수 있다. 밝혀야 된다 하고 믿고 우리가 따라주면 이 효과는 극대화될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보잖아요. 외교 실패 이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고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걱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냥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아주 근거를 댔잖아요. VOA 뉴스에 나온 거고 중앙일보에서 지네들도 보도했잖아요. 미 국무부 대변인이 그렇게 발표한 거고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그다음에 일본의 NHK 여론조사에 나온 거고. 근거를 대고 얘기한 거예요. 쟤네들은 근거도 안 되고 그냥 막 떠들잖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버팁시다. 버티면 이겨요.